네, 이어서는 미증시를 둘러싸고 있는 이슈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분과 함께합니다. LS증권 투자전략팀 정다운 수석연구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도 이슈 3가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현 시점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로 치닫고 있는 관세 전쟁이라고 한마디를 남겨주셨는데 미증시 자체가 받는 영향도 너무너무 크고 앞서 확인을 했던 것처럼 이 다른 아시아권 증시가 받는 영향도 참 크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보복 관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이런 관세 전쟁 연구원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관세가 최악의 시나리오로 치닫는다라고 좀 얘기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기존에 생각했을 때 관세 부과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가 뭐냐라고 하면은 관세를 미국이 부과를 하고 그에 대응해서 상대 국가가 그에 대한 보복 관세를 부과하고 이런 식으로 관세 전쟁이 격화되면서 더욱더 심화되는 그림을 생각을 했을 때 그 부분이 최악의 시나리오다라고 좀 생각을 해왔었는데 일부 미국과 중국 간의 그런 모습들 그리고 EU도 약간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관세 전쟁이 최악으로 치닫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좀 드린 거고 다만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관세에 대한 부분이 그래도 협상의 길이 열려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조금 긴 호흡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3분기 전에 관세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협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가 크게 2가지인데 일단 하나는 아마 얘기를 많이 좀 들으셨을 것 같아요. 어제부터인가 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미국의 중간선거가 26년 11월에 있을 예정이거든요. 이 중간선거라는 부분이 정치적으로 바라봤을 때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정책적인 부분들을 실행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 가장 큰 제도적 장치라고 좀 보여집니다. 근데 이 정치적으로 바라봤을 때 선거에서 만약에 공화당에 대한 정책적인 동력이 조금 상실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트럼프로서는 이런 부분들을 걱정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중간 선거가 진짜로 크게 좀 공화당이 실패할 만한 요인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 중간 선거의 결정적인 요인들이 뭐냐라고 바라보면은 이 역시 크게 2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그리고 2번째는 경기적인 측면입니다. 2가지 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우호적으로 작용하기는 힘든 요인이라는 거죠. 그렇게 바라본다라고 한다면은 올 3분기에는 적어도 정책적으로 좀 우호적인 정책들이 제시가 되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 이전에 협상이 좀 있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네. 2번째 요인으로 좀 생각하는 부분은 트럼프 정부 역시도 달러 자산에 대한 비선호를 약간은 우려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은 트럼프가 제시한 정책들 중에 좀 주목해서 살펴볼 만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트럼프 정부가 미국채 초장기물을 매수를 하도록 상대 국가 협상용으로 좀 활용한다라는 부분. 네. 그리고 2번째로는 연준이 미 국채 매수의 주체로서 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부분. 3번째로는 미 금융기관의 규제를 좀 완화해서 국채를 매입할 수 있는 여력을 늘린다라는 부분. 이렇게 3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모두 미 국채에 대한 글로벌리 수요가 줄어들었을 때의 대책으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미 국채를 발행을 했을 때 매수 주체가 좀 줄어든다라는 부분들은 미국 정부가 부담해야 될 이자 비용이 그만큼 늘어난다라는 거고 트럼프 정부가 원하는 TCJ 연장이라든지 이런 재정 정책들을 활용할 만한 재력이 줄어든다. 라는 부분들 때문에 저희는 이런 부분들을 좀 트럼프 정부가 고민을 하고 있다, 제시를 하고 있다라는 게 오히려 3분기에 대규모의 국채 발행이 재개됐을 때를 대비한 흐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역시도 저희는 3분기 이전에 관세에 대한 부분이 협상이 될 만한 요인이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3분기까지는 그럼 좀 기다려봐야 하는 거군요. 중장기적인 호흡으로 함께 이 장을 대비를 해봐야 하는 건가요? 그렇다면? 3분기를 시한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 이전에 언제든지 좀 협상에 대한 부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아쉽게도 이제 간밤에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면서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당장은 관세에 대한 유예를 고민하고
반영하고 있지 않다라는 응답으로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만 그 이외에도 이제 대만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일본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국가들이 관세와 관련해서 협상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무언가 최소한 관세 유예라든지 아니면은 좀 더 긍정적인 그림으로 바라봤을 때에는 관세율을 좀 조정을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에는 언제든지 주가는 좀 반등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관세율 조정이라는 세부적인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봤습니다. 워낙에 좀 강경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또 스탠스가 언제 바뀔지 모르는 인물이다 보니 함께 이 관세 부분에 있어서도 좀 완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이슈로는 연결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세계거래 시스템 재구성을 위한 사용자 가이드. 이 이름 자체만 보면 참 저희한테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좀 짚어주실까요? 네, 이게 영어로 된 거를 한글로 이제 쓰다 보니까 그렇게 네. 좀 됐는데 이 보고서가 최근에 좀 화두가 된 거예요. 어떤 거냐면은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이 스테븐 미란이 2024년 11월에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앞에서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할 때 두 번째 요인으로 말씀을 드렸던 달러 자산에 대한 비선호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네. 이와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보고서가 사실 지금의 관세 정책에 대한 부분들의 기틀을 좀 마련한 보고서가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상당히 좀 그럴싸해 보이는, 그러니까 공감을 할 수는 없지만 네. 이런 틀로 바라보면 트럼프 정부가 원하는 바가 무엇이구나라는 부분을 약간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있거든요. 네. 여기서도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단기적으로 좀 짚고 넘어가면서 원하는 것들을 협상용으로 쓴다라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시한을 3분기 전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 전에도 언제든지 좀 협상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보고서 얘기를 일단 드려보면은 이 보고서가 얘기를 하는 주장은 뭐냐라고 했을 때 미국의 수출이라든지 제조업 경쟁력이 약화가 됐다. 그로 인해서 국가에 대한 해외에 대해서 좀 생산망, 공급망에 대한 부분이 해외에 있음으로써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제조업이나 수출 경쟁력이 약화된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달러 자산이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가격에 둔감한 글로벌 준비자산 수요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달러가 너무나 강세로 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의 제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나아가서는 안보에 위협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관세를 부과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일단은 좀 협상을 해 나가면서 이후에는 달러를 약세로 전환시키는 그림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바라봤을 때는 달러 약세에 대한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이후에는 또 이제 산업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좀 지원을 해 나가면서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꾸준히 얘기를 해왔던 제조업 경쟁력 강화라는 부분을 좀 이끌어내려는 게 아닌가라고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이런 보고서라서 최근 시장에서 좀 화두가 되고 있는 그런 보고서입니다. 네, 제조업을 우선적으로 부흥을 시키고 그 다음에 미국 내 산업까지 부흥을 시키자라는 전체적인 틀을 알려주고 있는 거군요. 네. 전반적으로 네, 보고서 내용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좀 화두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도 이런 전체적인 틀을 알려주는 보고서니까 저희가 투자 전략을 생각할 때도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3분기까지는 이런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함께 기대를 해봐도 괜찮은 거겠죠?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가격 레벨을 본다라고 한다면은 우려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좀 많이 반영을 했다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게 제 생각에는 좀 맞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가격 레벨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희 미증시 이틀간의 폭락장을 보여줬고 또 오늘은 혼조세로 마감을 했지만 두 지수가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마음이 찜찜하잖아요. 아무래도 가짜뉴스에 좀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그래서 연결해서 세 번째 이슈 함께 짚어보도록 할게요.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부각 중이다라고 남겨주셨는데 시장 입장에선 이제 파월 풋이 좀 정말 간절한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파월 의장은 좀 이렇다 할 시원한 말을 내주고 있지 않잖아요.
지금 현재 미증시 이제 좀 구조적인 하락장으로 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실제로 침체로 간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좀 하락이 좀 더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침체로 갈 것 같냐라고 했을 때, 제 생각에는 관세에 대한 부분이 만약에 트럼프 정부가 강행을 한다, 관철을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침체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진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협상이 충분히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침체 가능성은 여전히 좀 제한적이고, 그렇게 바라본다라고 한다면은 주가 역시도 구조적인 하락으로 간다라고 생각은 아직은 좀 안 하고 있습니다. 침체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은 최근에 이제 글로벌 IB들이 침체에 대한 가능성을 좀 높여잡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앞에서도 좀 언급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JP모건에서 좀 그런 모습을 보였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도 침체 확률을 35%에서 45%로 1주 만에 다시 한번 좀 높여잡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좀 침체 확률을 높여잡은 이유를 살펴보면은 일단은 금융 여건이 급격하게 긴축되고 있다. 그리고 해외 소비자의 불매 운동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정책 불확실성의 지속적인 급증으로 자본 지출이 좀 감소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저는 여기서 세 번째 요인을 좀 가장 큰 중요한 요인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태이고, 말씀드렸다시피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지속이 된다, 강행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침체 가능성을 상당히 좀 높게 봐야 하는 게 사실입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파월 풋에 대한 부분들이 지난주에도 좀 확인을 했다시피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기 전에는 파월이 섣부르게 움직이기가 좀 힘든 상태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공포를 좀 조장하는 모습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렇게 미증시 이슈에 대한 이야기 크게 세 가지로 함께 나눠봤는데요. 다 연결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미국이 현재 경기 침체로 들어갈 우려가 나오고는 있지만 연구원님은 구조적인 하락장이 오지는 않을 것이다. 3분기 전까지는 협상에 대해서 한번 기대를 해보자라는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그럼 연결해서 국내 증시 힌트도 바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저희 글로벌 엑스파일에서도 전달을 해드렸지만 이 관세의 여파 타 아시아 증시들에 비해서 좀 덜 받긴 했고 선방했다라는 평이 나오긴 하지만 어제 5% 정도 급락장이 연출이 됐잖아요. 현 시점에서 또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하는지, 어떤 부분을 좀 체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당장 지금이 저점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하기 때문에요. 다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밸류에이션이라든지 가격 레벨로 봤을 때 우려 요인들을 상당히 반영한 레벨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뭐 자금 여력이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은 그럴 때마다 이렇게 좀 분할 매수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어제 코스피가 5% 이상 급락을 하면서 FQ 제로 기준의 PBR도 0.8배를 하회하는 수준까지 내려갔었습니다.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저희는 좀 일단은 긍정적으로 바라볼 만한 레벨까지는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 수매도에 대한 부분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에서는 또 연기금에서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주식을 순매수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봤을 때는 우리나라 시장이 여전히 그래도 미국 시장보다 조금은 더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업종별로 봤을 때는 어제 미장에서 반도체 쪽이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전통적인 뭐 대형주들, 대표적으로 이제 뭐 반도체 같은 종목들, 이런 것들이 좀 오늘은 좀 안도를 좀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일장 흐름에서는 저희 반도체 흐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LS증권 투자전략팀 정다운 수석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